스탠포드대 행동과학자 BJ 포그 박사는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앞으로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에는 푸시업을 딱 2번만 하자. 2시간 운동이 아닙니다. 100번도 아니에요. 2번. 정확히 2번입니다. 5초면 끝나는 분량이죠. 주변에서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박사는 그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2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8번이 되더니 결국 박사는 하루에 푸시업을 100개씩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운동 계획표 한 장 없이 의지력 한 톨 쥐어짜지 않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번에서 멈추기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5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8번, 그러다 12번. 한 달이 지나자 푸시업은 이미 양치만큼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치실 사례는 더 단순합니다. 박사도 매일 치실하기를 매번 결심만 하다 흐지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심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여봅니다. 앞으로는 양치 후에 치실로 딱 한 가닥, 단 한 개에 2만 닦자. 한 가닥, 5초도 안 걸리는 분량이죠. 그렇게 시작한 박사는 매일 거울 앞에서 한 가닥에 치실을 쓴 후 자신에게 빅토리라고 작게 외쳤습니다. 1년 뒤 그는 매일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닦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박사는 한 가지 핵심 진실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작을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결심이 평균 며칠 만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운동기록 앱 스트라바가 무려 8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심을 포기하는 날짜가 정확히 나왔어요. 1월 19일. 통계학자들은 이날을 퀴터스 데이, 포기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1월이 끝날 때까지 43%가 포기하고 2월이 끝날 즈음엔 무려 80%가 포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실패할까요? 답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 운동, 오늘부터 매일 책 30페이지, 오늘부터 매일 5시 기상. 시작이 너무 큽니다. 큰 시작은 큰 의지를 요구하고 의지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빨리 고갈되는 자원이거든요. BJ 포그가 무려 6만 명을 직접 코칭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동이 정착되는 데에는 단순한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B 이퀄 맵. B는 행동, behavior. M은 동기, motivation. A는 능력, ability. P는 자극, prompt. 이 3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그 순간에만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동기예요. 오늘 의욕 충만, 내일부터 진짜 시작. 그런데 동기는 우리가 가장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어제는 폭발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죠. 동기는 파도처럼 출렁이고 우리 마음대로 켜고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는 동기를 파도에 비유합니다. 잠깐 솟구쳤다가 금방 사라지는 파도처럼. 동기는 예측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다고요. 동기가 있는 날에만 작동하는 계획은 동기가 없는 날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없는 날이 인생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박사가 주목한 건 2번째 변수, 능력입니다. 행동을 작게, 우스으리만치 작게 쪼개 동기가 0인 날에도 그냥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푸시업 2번, 치실 한 가닥, 책 한 줄, 스쿼트 한 번. 이렇게 작아지면 의지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안 하는 게 더 어색해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극, 프롬프트는 이미 우리가 매일 자동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슬쩍 붙입니다. 양치 후에, 화장실 다녀온 직후에, 커피를 내린 직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에. 박사는 이걸 앵커라고 부릅니다. 이미 자동화된 행동이 새 행동을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포그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앵커 직후에 아주 작은 행동을 작은 축하와 함께한다. 영어로는 ABC, 앵커, behavior, celebration. 이 3단어가 박사가 직접 코칭한 수만 명의 인생을 바꾼 공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일요일 밤 11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달라지자고 다짐합니다. 매일 7시 기상, 30분 운동, 책 한 챕터, 깔끔한 계획표까지 만들어두죠. 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결국 8시 반에 허겁지겁 일어나 출근. 화요일 다시 시도, 수요일 야근, 목요일이면 이미 잊혀집니다. 일요일 밤이 또 오면 똑같이 새 계획표를 만들죠. 저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사실 이 1%의 성장이라는 채널 손 놓고 어떻게든 살려야지 마음먹은 지가 벌써 5달, 6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인적인 가족 사정으로 정신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살았어요. 주간에는 업무에 완전히 초집중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은 채널 한번 해봐야지 하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게 또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침대에 누워서 둠스크롤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손가락만 까딱이면서 의미 없는 영상을 넘기고 또 넘기고. 그게 한 달, 두 달 쌓이니까 어느 날 문득 누워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느껴질 정도가 됐어요.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삶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과 단순한 규칙 하나를 약속했습니다. 자기 전에 책 1분 읽으면 그제서야 둠스크롤링 1분 해도 된다. 그게 다였어요. 책 한 권을 1시간 읽자가 아니라 딱 1분, 1분만 책을 펴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였죠. 박사가 말한 그 너무 작아서 안 하는 게 더 어색한 행동, 그게 저한테는 자기 전 책 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분만 읽기로 했는데 책이 사실 재밌잖아요. 1분 읽으려고 폈는데 어느새 한 챕터를 넘기고 있고 둠스크롤링은 까맣게 잊은 채 책을 읽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4개월 됐어요. 몇 년까지도 아닙니다. 단 4개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제가 읽은 책 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한 권, 두 권 세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세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숫자를 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책 읽기 이 하나도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렇게 마음에만 품고 있던 채널 하나 내가 못 살릴까? 그래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고 이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1분이 책 몇 권을 읽었다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전 책 1분이 만든 건 누워서 핸드폰 보는 나에서 책을 펴는 나로 바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 챕터가, 그 다음 영상이 알아서 만들어져요. 아토믹 헤빗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한 표다. 자기 전 책 1분이 그 자체로 책 한 권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1분이 만든 건 오늘도 책을 펴는 나라는 한 표예요. 그 표가 매일 한 장씩 쌓이고 1년이 지나면 365표가 됩니다. 365표가 모인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둠스크롤링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다음 3단계만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목표를 1분 안에 끝나는 크기로 쪼개세요. 매일 운동한 시간이 아니라 스쿼트 한 번, 매일 책 30분이 아니라 한 줄, 매일 명상 10분이 아니라 심호흡 한 번. 너무 작아서 우습게 보일수록 좋습니다. 우스워야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할 수 있어야 정체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미 매일 하는 행동에 붙이세요. 양치, 커피, 화장실, 알람 끄기, 신발 벗기, 노트북 열기. 이 자동 행동들이 여러분의 신호등이 됩니다. 박사가 만든 문장 공식이 있습니다. 뭐뭐한 직후에 나는 뭐뭐를 한다. 이 문장만 채우시면 됩니다. 양치한 직후에 나는 책 한 줄을 읽는다. 커피를 내린 직후에 나는 스쿼트 한 번을 한다. 세 번째, 끝낸 직후 1초만 미소 지으세요. 이게 ABC의 마지막 시, 셀러브레이션입니다. 박사는 거울 앞에서 빅토리라고 작게 외쳤어요. 우리 뇌는 보상받은 행동을 기억하거든요. 푸시업을 한 번 하고 속으로 해냈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어이없어 보여도 이 0.5초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참고로 박사는 흔히 알려진 21일이면 습관이 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진짜로 습관을 만드는 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번의 작은 감정, 즉 축하의 순간이라고 강조하죠. 21일이건 66일이건 100일이건 즐겁지 않은 행동은 절대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축하가 결정적이에요. 매일 1%씩만 더 나아져도 1년 뒤에는 37.78배에 성장합니다. 1.02를 365번 곱하면 37.78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반대로 매일 1%씩 더 나빠지면 1년 뒤에는 0.03이 됩니다. 같은 1%인데 방향에 따라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채널은 그 1%를 한 가지씩 함께 쌓아가는 곳입니다. 거창한 변신이 아니라 양치 후 책 한 줄, 화장실 후 푸시업 한 번 같은 1분짜리 변화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창에 본인의 1분 행동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형식은 단 하나입니다. 뭐뭐한 직후에 나는 무엇을 한다. 중요한 건 이 댓글을 SNS나 친구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세요. 다짐을 너무 크게 자랑하면 오히려 안 지키게 된다는 50년 된 심리학 연구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신 댓글창은 여러분만의 작은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새 영상을 보러 오실 때 본인이 적은 댓글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전까지 한 번이라도 그 행동을 했다면 그 자체가 첫 표 한 장이 쌓인 거예요. 한 줄을 적는데 30초,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데 10초, 합쳐서 40초, 1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0초가 1년 뒤 37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1%씩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